요즘 진료실에 인공지능 AI가 들어왔다고 하죠. 과연 이게 의사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5.6%. 이게 뭐냐면요. 일반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을 놓치는 비율, 그러니까 오진율입니다. 다시 말해 4명 중 1명은 암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의사가 AI의 도움을 받으면 이 오진율이 6.4%까지 뚝 떨어집니다. 와,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것만 보면 AI 기술이 의료계에 얼마나 큰 희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렇게 결과가 확실한데 왜 모든 병원에서 AI를 당연하다는 듯이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잘 짜여진 실험 환경, 그러니까 통지된 임상시험에서는 AI가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진짜 병원 현장에서는 그 성능이 좀처럼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무작위 대조 연구처럼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AI의 성능이 아주 높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 실제 임상 현장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보면 성능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거나 아주 미미하게 좋아지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진짜 원인이 뭘까요? 기술 자체에 결함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답은 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에요. 바로 인간과 AI, 이 둘의 팀워크, 즉 협업의 실패라는 겁니다. 문제가 기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 기계를 쓰는 사람과 기계, 이 둘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팀워크가 왜 떼지는지 알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심리적인 함정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동화 무시와 자동화 편향이라는 건데요. 이게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동화 무시는 에이, 내가 이 길을 더 잘 알지? 하면서 내비 말을 안 듣다가 막다른 길로 가는 거고요. 자동화 편향은 내비가 낭떠러지로 직진하세요 해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둘 다 결과는 뻔하죠?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자동화 무시는 주로 경력이 좀 있는 숙련된 의사들한테서 나타나요. 내 경험이 더 정확해 하는 거죠. 반대로 자동화 편향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AI에 너무 의지하는 사용자에게서 주로 생기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AI를 너무 안 믿고 다른 쪽은 너무 믿어버려서 결국 둘 다 AI의 진짜 능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더 뼈아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똑똑한 AI가 혹시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문 용어로 이걸 기술 약화, 영어로는 디스킬링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AI 같은 자동화 시스템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정작 의사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날카로운 진단 능력이 점점 무뎌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의사들이 AI를 쓰기 시작한 다음에 AI 없이 검사했을 때의 성과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다 피하고 인간과 AI가 정말 최고의 파트너가 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간과 AI가 성공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있게 설명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둘째, 무조건 믿거나 안 믿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신뢰를 만드는 것. 셋째, 초보 의사냐 베테랑 의사냐에 따라 AI의 역할을 다르게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AI는 블랙박스 같았어요. 정답은 알려주는데 왜 그게 정답인지는 설명을 안 해줬죠. 하지만 이제 설명 가능한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히트맵처럼 내가 영상의 이 부분을 보고 수상하다고 판단했어 하고 시각적으로 근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사는 AI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미래의 의사들은 이 똑똑한 기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지 그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아직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인데 미국 쪽 학회는 아직 결정 못 내렸다고 유보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AI를 켜기 전에 먼저 인간의 눈으로 진단하는 기본기부터 완벽하게 다져야 하고요. 또 AI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편견이나 함정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일부러 AI를 끄고 훈련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AI는 어디까지나 조수일 뿐 최종 결정은 항상 의사가 내린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AI가 병변을 찾을 수 있나? 같은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의 시대에 인간 의사의 진짜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